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 사단법인 신익희 선생 기념사 앞에 현승일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 신익희 선생 이 시대에 주는 의미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그 지난 5일이죠. 신익희 선생님 64주년 추모식이 열렸는데 이 추모식의 소회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신익기 선생은 우리나라를 건국하신 분이고, 또 그 이전에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이러시기 때문에, 이 날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근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한국이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가,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정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그런 근본을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출발은 3.1 운동에 있습니다. 그럼 3.1 운동이라는 것은 그 3.1 운동에 나와서 그 싸웠던, 맨손으로 싸웠던 우리의 선조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고 나와서 독립운동을, 독립만세를 불렀던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착취당하는 데 대한 하나의 정의, 그리고 빈곤으로부터의 탈피, 이런 것이 그 억눌리고 쌓였던 것이 분출되어 나와서 그것이 3.1 운동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자유 아니겠습니까? 일제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적으로 독립하고 살겠다 하는 이 정신이 고스란히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 헌법을 혼자서 만드신 것은 아니고 거기 전체 모여 있는 어정원 위원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입니다만은 그 헌법을 실제로 쓰고 기초하고 토론하고 하신 그 인물이 신익기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다 하는 그 근본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어떻든 그 정치 철학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나라도 이제 새로운 발전을 이제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다음 이 시대에 신익기 선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대 정신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3.1 운동 정신에서 나왔다는 걸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익희 선생님의 정신, 그것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럼 그거를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유민주주의자입니다. 신익희 선생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다시 한번 신익희 선생께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에 맞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개인주의는 그것이 직결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기주의는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이기주의를 하는데, 자유민주주의는 이 개인의 한 인간으로서 신분의 고하 기천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모든 사람은 귀중한 존엄성을 지닌다 하는 것이 그 개인주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내가 존엄하면은 상대도 또한 존엄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났으면 상대도 역시 잘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존중의 그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초인데,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한다든가 혹은 여러 조직체에 들어가면은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한하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 개인이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 회사의 규율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책임이죠. 개인이 이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나라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라는 것은 모든 개인의 것입니다. 내 개인 한 사람도 나라의 주인이고 저기 계신 개인도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들이 전부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개인들은 그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이런 것은 자기가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주인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잘 되기 위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개인이 서로 존중하고 하는 이런 것이 그 자유민주주의 골자인데, 이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보면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합의점을 찾아내고 타협하고 또 내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을 간용하고 하는 것이 그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애국심을 이렇게 갖게 돼 있는데, 현재 현상은 어떠냐 하면은 이것이 어떤 당파 간의 싸움, 떠들어서 상대를 그냥 이기기만 하면 되는 것, 함부로 떠들어서 상대를 녹아웃 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를 그 대표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이 국회라고 할 것인데, 이 오늘날 국회가 상당히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국회에서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국정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언론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함부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이거는 상대를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상대를 거기서 패배시키는 이런 식의 문화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은, 이것은 원래 우리나라를 건국하셨던 건국 선조들의 뜻하고는 다릅니다. 건국 선조들은 신익기 선생 같은 분은 민주주의자로서 얼마나 훌륭한 국회의장을 하셨습니까? 그 해방 이후에 아주 복잡하고 이해관계나 갈등이 많은 그 국회를 전부 통합을 해서 원만하게 이끌어갔던 국회의장을 6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지명받아서 의장을 하신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지지를 해서 투표로서 의장을 6년을 하시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 건국 공로자들의 과거의 업적을 볼 때 오늘날 우리 후손들이 좀 부끄럽죠. 네. 예,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오늘날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 이제 그것이 이제 신익기 선생이 표현하고자 했, 또 이제 민주주의 기초문이나 전반적인 것들이 아직 이제 못 따라 아쉬움이 있다. 아쉽습니다. 예. 오히려 퇴보했고, 그러고 이것이 국민들도 단순한 국회의 그 심판자만은 아닙니다. 국회가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도 그걸 배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표적인 기관에서 그렇게 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눈에 항상 띄니까 우리 국민들도 그런 민주의식이 퇴보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내가 잘난 만큼 상대의 잘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우선 의리라는 것이 생깁니다. 약속을 하면 그것을 이행하는 그 의리라는 것도 생기고,
또 남에 대한 어떤 존경심도 생기고 남을 좋게 대하기 때문에 그게 예절도 생기고 그래서 예절이라든지 의리라든지 하는 이런 덕목들이 그 다 민주주의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의도 없고 의리도 없고 그저 순간순간으로 싸워서 상대를 패배시키는 데만 관심을 가지니까 네. 상당히 사회의 그 정신이 피폐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신익희 선생의 정신이 조명되고 네. 예, 본받아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간 차원에서 참 네. 어려운 가운데 수산법인 이제 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활동을 쭉 해오고 계시는데요. 잘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그 기념사업회를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부분에.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지만은 네, 우리가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크게 하질 못하고 그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해공 선생 그 돌아가신 기일이 오면은 그 묘소에 가서 기념식을 갖고 그때 해공 선생을 다시 회상하고 하는 그것은 정기적으로 늘상 하는 일입니다. 예, 예. 그 이외에 무슨 학술 세미나를 한다든가 또 조그마한 책자를 발행한다든가 해서 꾸준히 뭐 사업이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익희 선생이 이 시대에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 기념사업회가 좀 하고자 하는 비전이랄까요? 뭐 이제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이제 예, 좀 역점을 두려는 사항이 있다면 어떤 거 계속 해오시는 사업 외에 어려운 예. 가운데 지금 해가고 있는데 예.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그 정도는 막 유지를 할 겁니다. 유지를 하겠는데 우리가 조금만 여유가 있다면은 이 말이 조금 순서가 바뀝니다만은 이 신익희 선생님이 그 돌아가신 직후에 예. 이 기념사업회를 그 친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 그 회장은 국무총리를 지낸 최두선 선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장은 국문학자로 유명하신 이희성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다 신익희 선생님하고 개인적인 친구들입니다. 최두선 선생은 와세다 대학 동창이고 이희성 선생은 갈리 환성 외국학교 영어학과의 동기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이 기념사업회를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념사업회의 초기에는 그런 신익희 선생을 직접 아는 이런 친구들이 하셨고 그때는 또 신익희 선생의 그 위협이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에 남아있을 때이기 때문에 기념사업회를 후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많아서 이것을 할 수가 용이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세월이 자꾸 가니까 지금 벌써 65년을 맞고 있죠. 65년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신익희 선생님을 직접 아는 분들도 다 세상을 떠나고 있고 또 젊은 세대 가운데서는 신익희 선생님이 누구더라 이름은 들어봤는데 하는 정도로 해서 인식도 점점 이렇게 얇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회 자체가 무능한 탓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그러한 여건 자체가 옛날하고 달라서 이것이 지원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조금 개선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있다면은 신익희 선생의 그 사상이나 그 업적이나 그 위대하심을 기릴 수 있는 제작 훈련 같은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교수 출신이라서 뭐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젊은 청년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신익희 선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하고 또 통일을 이야기하고 이런 제작 훈련하는 사업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업회가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익기 선생의 정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영원히 생각이 아마 살아있을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 하실 게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신익기 선생님을 두고서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기회로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적어도 신익기라는 이름은 한번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익기 선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